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42번이요. 우리 이제 42번하고 43번. 이게 이제, 특히 이제 4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홈 네트워크 설비 그 설치 기술 기준과 관련해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공동 수신 설비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시설물 안전 교육이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동 수신 설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시사성이 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 42번의 그 방송 공동 수신 설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기존에 이제 문제로서도 그죠? 문제풀이 할 때 다뤄본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죠? 거기 있는 보호기라든지 레벨 조정기, 증폭기 이런 이야기들은 예, 정리할 수 있고 분배기와 분기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간선을 간선으로 보내는 이걸 이제 분배기라 그러고 간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이걸 이제 분기기라 그런다고. 이건 학습했던 거고요. 지금은 여기에서 그 5번 보시면 세대 안에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 방송 공동 수신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전용 공간에 설치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 단자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용 공간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치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치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세대별로 층별로 이렇게 분배하기 위해서 뭐 증폭기라든지 뭐 여기는 분배기라든지 이런 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어떤 함 속에 이제 집어 넣은 것, 이게 장치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치함의 경우는 세대 안에 전용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장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층별로 우리가 이제 TPS실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지금 증폭기나 분배기가 들어있는 함, 이런 장치가 들어있는 함을 장치함이라 그러고 세대 단자함, 전용 공간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세대 단자함이다 이렇게 예,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 설비가 세대 안에 들어있는 건 세대 단자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43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그래서 뭐 우리가 망 설비, 또 홈 네트워크 이런 거 이제 살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세대망이다, 단지망이다, 홈 게이트웨이가 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그 2번에 보시면, 2번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UPS, 무정전 전원 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홈 네트워크 설비가 뭐냐? 이걸 우리는 예비 전원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다 용어예요. 예비 전원 장치. 뭐 단지 서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단지 서버, 그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버를 얘기를 하죠. 단지 서버는 단지 전체에 대한 총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비 전원 장치는 대표적인 게 UPS예요. 이것도 약전이기 때문에 전기 나가면 인터넷 갑자기 안 되면 이거 뭐 민원이 뭐 이만저만 아니죠. 뭐 이런 UPS나 아니면 발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로 주전원이 나갔을 때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예비 전원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3번도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니고 충분히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로 이렇게 볼 때는 좀 찾는데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5번 보시면 TPS실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배관실.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통신 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통신 단자함.
공동주택에 계신 분은 그 층별, 그 계단 같은 데 보면 TPS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열어보시면 그 단자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예. 44번 문제는 답은 뭐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답은 2번이죠. 2번. 예, 2번이고, 이게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안전공단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다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사실하고, 44번에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강기 안전공단에 이렇게 알리도록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한다고요? 승강기,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이것도 이제 이번에 바뀐 거니까 그 용어를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원 예전에 했던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승강기 안전공단에 이제 다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면 요 중대한 사고, 뭐 중대한 보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우선 요 중대한 사고가 뭐고 중대한 보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중대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7일 이내 1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 이러면 그 통보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한다는 거죠. 또 중대한 고장은 대표적인 게 지시층으로 가지 않는다든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된다든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디딤팔하고 이 핸드레일의 그 속도가 다르다든지, 이러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강기 안전공단에. 예.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예. 근데 2번은 요거는 이제 바꿔서 표현을 했으니까 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45번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주 쉽게 한 겁니다. 쉽게. 예,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 답도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2번. 100세대에 몇 곳이에요? 3개소. 초과되는 100세대마다 1개소 추가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이 잘못된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번에 보시면 개시 전에 공고하라 그러는데 며칠 전에 하라고요? 7일 전. 그렇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라돈이 포함돼요. 이제는. 그죠? 라돈이 권고 기준이 얼마예요? 예, 단위 생략하고 200 베크렐이죠. 환기순 0.5. 그래서 요 기준, 권고 기준도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권고 기준, 벤젠, 에틸렌, 에틸 벤젠 혹은 에틸렌, 자일렌, 토루엔, 폼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라돈. 그래서 이건 30 마이크로그램 이하 세제곱미터. 300, 360, 210, 200 베크렐. 자,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 예, 쉽게 찾았습니다. 46번은 많이 했고, 이게 또 최근에 이제 문제를 해서 아마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몇 번 틀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3번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뭐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종합정밀점검 이렇게 얘기할 때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부분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상이? 이상이고 몇 면적? 5,000제곱미터. 시기 횟수와 관련해서 연 1회 이상 하는데 특급은 반기. 그러면 아파트에서의 특급은 어떻게 돼요? 50층 이상 연면적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는. 예. 그 다음에 요 점검 자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는 소소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뭐냐면 소방 시설 관리 업자.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혼자서 못하죠. 누가 있어야 돼요? 소방시설 관리사. 그리고 또 누가 해요?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지문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자들은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임된 이런 사람이. 요게 빠지세요. 그러니까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는 할 수가 없고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선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해야 돼요. 요게 빠져 있죠. 실제 이제 현장 가서 보면 이런 분들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이 선임이 직접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근데 어쨌든 종합정밀점검의 자격은 이자들이 할 때는 선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문처럼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럼 업자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사람 보고 하라면 되지. 그죠? 근데 선임되어 있는 소방기술관리사,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거의. 요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 세 번째 소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 두 번째 소는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 배치 기준을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면 아무래도 업자이기 때문에 10명 쓸 거 5명만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검이 부실해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소는 뭐냐면 이 소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자들이 종합정밀 점검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기술력이 풍부하죠. 그죠? 기술력을 풍부하고 이 사람들이 뭐 사람 떼먹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그죠? 근데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조 인력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여러분들 그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거 문제로도 다뤘던 부분인데, 예. 292페이지 보시면 292페이지에 3번에 종합정밀 점검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번을 보시면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그죠? 여기 이제 빠져 있었으니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는 경우는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하고, 3번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가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46번은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강의할 때는 소방시설 관리사 참여를 소방시설 관리, 소방기술사 참여 뭐 이런 정도로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예, 가장 쉬운 문제 47번이죠. 예, 뭐 많이도 받고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안전관리 문제. 예. 지금 뭐 이렇게 문제를 쭉 보시면서 이래서 난이도가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꼭지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 위주로 건드린 겁니다. 자, 48번이요. 47번은 4번이고요. 예.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정말 어제 했기 때문에 그죠? 답은 4번이죠. 15층 이상이 아니고 16층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기본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셔야 되고,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정리를 합니다. 이 주택법에서 안전점검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요즘은 뭐 안전점검에서 거의 이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이 상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잘 정리하셔야 진짜 이제 난이도 있는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하죠. 시특법령상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하는 거예요. 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용어에 나오는 관리주체고, 이 관리주체는 시특법령에 나오는 그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자,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반기마다 하는 거죠, 그죠? 반기마다.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못 해요. 왜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정기 점검, 정밀 점검, 긴급 점검이죠. 이게 어제 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반기마다 하는데, 그 중에 관리처가 반기마다 하는데, 그 중에 16층 이상이거나 16층이 안 돼도 30년이 경과했거나 재난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CD 2등급을 받았다면
유자격자가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유자가 시특법령상의 책임기술자로서 직원인 자, 또 주택관리사 또는 보호로서 시특법령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주 기본되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쉽게 이제 접근이 됐고, 이 시특법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게 적용이 되려면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이니까 의무관리 대상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어디에 적용돼요? 10? 몇 층 이상이에요? 아니 몇 층 이상? 우리 2종 이야기할 때 16층 이상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15층이어도 이거 해야 되고 14층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15층이면 안 해요. 전제가 16층 이상이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A, B 등급을 받으면 A, B, C 등급을 받으면 반기 1회 이상. 그죠? D 등급을 받으면 요 정밀점검 등급이 D 등급이면 연 3회 이상.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경우에 A 등급은 4년, B, C 등급은 3년, D, E 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긴급점검은 필요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는 이 정기 점검은 요거를 받으면 얘는 받은 것으로 보죠.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유자격자 이렇게 해라 할 때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2번과 5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점검을 했다. 이렇게 점검을 했다. 이거 점검했는데 문제가 있다. 위해가 있다. 그러면 입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 시장이 가만히 안 있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령하고 시특법하고 전체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제 지문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데 한번 이렇게 된다, 요 얘기가 한번 주관식으로 나왔었고, 요 큰 틀은 잡고 계시어야 되고, 요 이야기가 개정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쉽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주관식 풀 텐데 이제 주관식을 푸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유, 주관식 속 시원하다.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써라 이런 게 많아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의미로 정리를 합니다. 자,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주택법령상 공구. 공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300세대. 구분 관리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65번) 문제 보시면 순서대로 보면 6m,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300세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를 이거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오래돼서 그런지, 예. 그 과태료가 얼마예요? 얼마? 예.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관식 문제는 잘 쓰셔야 돼요. 교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38페이지. 예, 다시 한번 그 38번 중에서 이제 9번 지문을 물어본 거죠. 그죠? 맨 마지막 거. 예.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써도 맞고요. 이하 과태료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과태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맞아요. 과태료를 찍어서 뭐 벌금 또는 과태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과태료라고 꼭 써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한글 일자 써도 되고 아랍의 숫자 1천을 써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원 이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거 맥이 통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나와 있는 숫자, 금액 얘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는 꼭 이제 한글로 쓰고 이렇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됐잖아요, 그죠? 뭐예요? 장하인, 회, 보장, 해유. 해유가 이번에 들어갔죠? 네? 네. 이게 또 내년도 공부하시는 분은 또 바뀌었어요. 내년도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지난해는 하고 또 바뀌었잖아요. 올해가 해유가 들어갔죠. 지난해 또 빠져요. 여기서 또. 내년도는. 아무튼 올해 시점에서는 이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건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은 두 가지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어떤 거든 뭐 관계없어. 하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장기 수선 계획 이렇게 보셔서 요거는 그 돈을 용도 외로 사용을 하는 경우고 이건 계획 외로 쓰는 경우죠. 자, 요거는 하할 때 하는 뭐예요? 하자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요. 정확 표현하면 그 5번에 35번 보시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외로 쓴 거는 2천만 원이에요. 그거는. 근데 장기선 충당금이나 이거는 다 1,000만 원인데 하자 판정은 1천만 원인데 하자보수 보증금.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을 허투루 쓴 경우는 크죠. 이건 딱 하나예요. 얼마요? 2천만 원이야. 이하 과태료.
요거는 인수인계 안 한 거죠? 예, ABC로부터 1개월이네. ABC가 뭔지 알죠? ABC. A는 통지를 받은 시점. B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점. C는 A, B가 안 돼서 직접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시점. 그 ABC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라.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위반이죠. 보고 자료 제출 명령 위반이에요. 해임 뭐 이렇게 저 직원들 해임하자. 뭐 관리사무소에 해임하자. 관리사무소장 해임 요구한 거예요. 직원은 아니에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요거는 유사명칭 사용이죠. 주택관리업, 또 주택관리업 이런 유사 관련 명칭을 쓴 거예요. 회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서 요 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방해 기피, 또 하나는 거짓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방해인데 첫 번째는 그냥 마음대로 해 몰라 이런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난 몰라 알아서 해 이거고요. 요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서류를 싹 다른 거 준다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어쨌든 이렇게 회계감사 방해하는 행위 이건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년도는 이거 엄청 더 커졌어요. 내년도는 이제 과태료로 안 해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벌금, 징역형으로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만 해요. 올해까지. 예. 아무튼 회는 올해까지 드시면 돼요. 내년도는 또 회를 안 드셔요. 그럼 또 내년도 또 어떻게 짜야 될지 또 모르겠어요. 예.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요 회 중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부정하게 받았다. 이러한 부분도 한 꼭지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1천만 원 과태료입니다. 어쨌든 회계감사 이야기가 나오면 돈이 다시 드는지 안 드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회계감사 안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다 다시 받아야 되죠. 이거 다 다시 받아야 되죠. 이런 건 다 1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회계감사 관련 잘못했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부적정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정 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우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왜냐면 돈은 안 들죠. 얘만 다시 이렇게 써서 다시 게시하면 되니까. 요거예요. 요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1천만 원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안 드는 거는 500만 원. 돈이 다시 해야 돼서 돈이 또 들어가는 건 1천만 원. 법을 잘 만들었죠. 그죠? 그 기준에. 그래서 요것도 정확히. 지금은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다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정리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는 뭐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놓치신 분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 또 모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네, 67번. 행정처분이죠. 주택관리청의 행정처분.
고금 제거 중 1차, 2차, 3차 6개월 이거 행정처분 중에 자격정지입니다. 6개월, 12개월 없고 경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이건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꼭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 표하고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2개월, 3개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그 거부가 먼저 나왔어요. 그 표 보시면 이제 표를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거부가 먼저 나왔어요. 거부는 두 번째니까 3차니까 이거죠. 3개월 자료 제출 위반은 2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2개월. 그렇죠? 제출 안 한 거는 바빠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거부한 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훨씬 더 강하게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3,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좀 쉬셨다가 68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란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밴드를 다운받아 주세요. 설치 완료가 되었다면 밴드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플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검색 창에다가 주, 수, 모라고 우리가 이제 써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밴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해당 밴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인데요. 수험생활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밴드입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보시면 매주 자료 제공이 있죠. 매주 자료 제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험생님들께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쭉 내려가서 우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일 열기, 휴대폰에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파일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0제가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컴퓨터에 옮겨서 프린트 하셔서 볼 수 있으니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자료에서 나가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일일학습이 있습니다. 자, 자료에 나가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모바일 일일학습이 있죠. 자,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매일 올려주는 일일학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푸신 다음에 다시 쭉 내려보십니다. 자, 내려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정답과 해설이 아래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스모밴드에 가입하시면 매일, 매주, 매월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를 많이 공유받으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